우리 박동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게 프로필도 많이 보고 또 우리 지난번에 또 유튜브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분야에 이렇게 그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진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중에도 보면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그 보고서라든지 레포트든지 많이 또 이미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학교 밖 청소년, 쉽게 얘기하면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죠.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는 거죠. 예. 못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뭐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뭐 저는 뭐 거기까지 깊게는 잘 몰랐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많나요? 작년 기준으로 그 학교 밖 청소년이요. 약 70만 명. 70만 명? 예,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금년에 대학 입시 응시자가 이제 금년 말에 이제 한 50만 명? 50만 명. 한국에 내년에는 뭐 한 46만 이렇게까지 줄어들고요. 그런 게 70만이면 엄청난 숫자가 한 해에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 아무튼 수능시험을 보는 사람이 한 50만 명 되는데 네. 우리 학교 밖 학생이 70만 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5만씩 늘어나니까. 매년 5만 명씩.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네요. 실제로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의 10% 정도가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밖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들도 이 학생 입학 자원 줄어드니까 이제 그 학령 인구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7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집 밖이에요. 아, 70만 명 중에서 4분의 3. 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밖에서 아무튼 학교를 이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것은 4분의 3 정도가 집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제 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독일을 갔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독일은 거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학교를 안 나오면 즉각적으로 그게 대응합니다. 사회가. 네. 사회나 국가가.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왜 안 다니는지 그 아이를 직접 만나 가지고요. 무조건 학교를 다니게끔. 그러니까 고 연령대 학교 다닐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면은 쉽게 하면 일로 와 해서 다 상담도 하고 해서 학교를 다니게끔 만든다. 이제 사회적으로. 저는 독일 가서 놀란 게요. 깜짝 놀래. 학부모들이 경찰이 오면은 무지 무서워합니다. 경찰 자체를. 예. 그리고 이 경찰들이 의무 교육을 안 받은 학부모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막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그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거든요. 아, 독일 중학교까지? 예, 독일도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안 하면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처벌돼요. 예. 그래서 그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학교를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아주 강하다, 이 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둔 집안의 부모들은 한마디 말해서 창피스럽다. 우리 애가 저렇게 정상적으로 자리 못 잡는 것이 대놓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또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이 학생들을 또 차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이 있죠. 이들에 대해서는 진로교육법이라는 게 정해져 가지고. 한국의 진로교육법. 예.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이라는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뭐 진로 체험도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진로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교육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 예, 배제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보시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은 이게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성인의 버스 요금을 내라고 요구를 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2중, 3중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이게
정부 재정 지원에 그 어느 정도 비율을 받고 있나 정상적인 학생들하고 비해서 그랬더니 약 5% 미만밖에. 그 얘기 5%라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 학교 안, 그러니까 예. 정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100이라면 100의 지원을 받는다면 100이라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5%밖에 안 된다. 이죠. 예, 그러면 5% 거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이들을 그 진로교육법 밖에 사각지대에다가 방치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요. 아예 그냥 버린 아이들 취급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부모도 좀 창피하다. 우리 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교 다니지 못하고 하는 자체가 창피하다. 이렇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사회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구제해주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정사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가정이 이제 뭐 이혼 가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결손 가정이라고 그러죠. 결손 가정,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 형편,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약 4분의 3, 50만 명이 집 밖이란 말입니다. 집 밖이면은 집에서 나와 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이제 황야에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할 건지 이게 국가 차원의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려 같은 코호트 집단, 즉 동료 집단의 10%가 학교 밖에 뛰쳐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학교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 밖에 있지는 않지만 학교 밖과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애들 우리가 쉽게 비행 쪽으로 가기가 쉽죠. 예, 그런 애들을 우리가 보호관찰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보호관찰 청소년. 예, 학교 내나 밖에 있으면서 어떤 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관찰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호관찰 청소년도 이게 체계적인 직업 교육이라든가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70만 명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력이잖아요. 사람을 쓸 수 있는 인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죠. 이게 물론 비행이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간에 그래도 뭐 아무튼 잘만 하면은 노동력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나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지금 신기술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 신기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개조차가 안 돼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이 컴퓨터 교육이 뭔지를 몰라요. 그 자체를 모른다. 네,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 됐건 좀 직업 교육이 현실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코딩 신기술을 코딩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한밭대학교에서 전문 강사. 예.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코딩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을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예. 그거 일반 사람이면 잘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왜냐하면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학교 밖 잘 알고 청소년이 본인이 잘 아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이디어 좋네요. 일단은 그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지금 뭐 한 7, 8개월 돼 가는데요. 아이들이 2명이 탈락됐어요. 한 명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됐고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이동을 가는 바람에 했다. 했는데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 참가했을 때 완전히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아무도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뭐 만들기를 하고 자기가 막 당당하게 발표하고 이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게 자신감 생기는 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 학교라는 틀 속에서 자꾸 아이들을 그냥 암기 교육으로 내모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못 견디고 집에서도 못 견디니까 그냥 다 뛰쳐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가능성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의 1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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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몰입을 해버려가지고 애들이
그냥 밝은 표정으로 변해 얼굴이 밝아졌다, 이거. 얼굴이 먼저 밝아지고 인생에 뭔가 자기가 해야 될 목표를 여태까지는 그냥 뭐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 헤매고 그렇죠. 말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70만 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이 50만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런 것이 만약에 확산되면 우리나라에 정말 학교 교육보다 더 모범적인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끼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게 뭐 하나 필이 꽂히면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뭐 이게 있거든. 그래서 그 청소년기 한때 방황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사회가 그들을 영원히 포기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연구 저희 막 정책 입안도 하시고 또 이제 그것도 발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보니까는 그 이게 진로 교육법 이런 게 이혼 소지가 있다. 그게 상당히 좀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같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국민인데 어쩌면 아까 5%밖에 지원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또 버스 타고 너는 학생이 아니니까 일반 요금 내라는 거고. 네. 참 답답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거기 신경도 안 쓰고. 집에서는 또 우리 내놓은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내놓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이게 그 진로교육법이 보면은 학교 안 학생들만 일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이게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진로교육법 1조가 그 학교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의 전체 대상은 학교 내에 있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배제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법 5조 2항에다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기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냥 면피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진로교육법 전체 체계가 제가 볼 때는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11조에는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 제 11조 그 헌법상 헌법으로 헌법상 11조에 그러니까 국민은 모든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재정 지원에 5%밖에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버스 타는 거는 물론 뭐 그거는 요즘엔 조금 개선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 심지어는 예전에는 잡월드 같은 데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도 학생만 가능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속이 없다 이죠. 소속이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소속이 없다 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헌법 31조 1항에는 이제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항상 배웠단 말이에요.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이 법 31조 1항에 정면 배치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교육부,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만 교육의 그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밖 아이들은 그냥 별도의 법률로 해라. 이렇게 이제 그 미뤄도 버렸기 때문에 이 법은 차별법이 돼버리는 거죠. 차별법이 됐다 이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헌법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로교육법 제2조에는 이 법의 이제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에 이 법에서 그 학생이라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냥 법문을 하나만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학교 다니는 게 학생이 아니고요. 그렇죠. 학생이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것은 꼭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죠. 그렇죠. 학교 내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로부터 배우는 것도 학생이고.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정규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밖에서 그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발명가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의외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학교 교육이 좀 전부 대학 입시 위주잖아요. 그렇지. 아이들이 뭐 끼가 있고 뭐 하는 애들을
제대로 돌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이 인공지능 시대가 됐잖아요. 네, 인공지능은 네. AI.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텍트 시대가 언택트 시대가 언택트 만나지 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이렇게 비대면의 인공지능 교육 같은 거를 접촉해서 자기 뭔가 할 거리를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밭대학교에서 로봇 코딩 그 교사 양성 그거를 이제 교육 지도사 교사가 아니라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을 쭉 운영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뭘 원하는가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창백하고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그 자기 치유를 하고 애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기를 시켜주고요. 컴퓨터 교육을 한 거죠. 컴퓨터 교육을 그 아이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너무 거예요. 재밌어하고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날밤 새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갖고 하고 평소에는 말 한마디를 안 했대요. 그 지도사 막 불만이 쌓이고 이 사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 말 그 막 이런 증오감에 가득 차 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막 까르르 웃고 막 장난치고 드디어 웃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막 저요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그 학교 밖에 있다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고 또 얼마든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말 정부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게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그 박사님하고 이 얘기를 보면은 정말 박사님께서는 뭐 누구나 또 연구자들이 다 하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정책 입안도 하시고 또 건의도 하고 정책 반영을 낼 수 있게끔 오늘 그 우리 황딱 TV가 사실은 박사님을 앞으로 계속 한 10편 이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자원이 이게 풍부하셔가지고 10편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좀 사람들 관심 밖에 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어떤 이게 좀 듣기만 해도 약간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제도권 안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같이 다 같은 국민이니까 국민이고 신경 쓰는 좀 그런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